자, 다음 소식은 김종인만 사과한 이야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난 진짜 이렇게 사과하고 이렇게 지네 동지들한테 욕 처먹는 경우는 나 처음 봐. 이건 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한지도 모르고 네. 하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는 지금 난리라네. 네. 의원들도 난리고. 그렇죠. 지원자가 맞는지 모르겠어. 지원자? 최근에 지원자가 되신 이 태극기 할배들이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게시판에 진짜 클래식한 육두 문자를 아이고. 날려주신다. 그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워 어르신도 오래 사시겠네. 이 어르신도 네. 지금도 오래 사시고 계신데. 아유, 더 오래 사시겠네요. 네. 국민의힘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 과오로 수감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MB 박과오 사죄.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전신 자유한국당 시절을 포함해 국민의힘 대표가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깐. 지금 자유당부터 국민의힘이 한 줄이라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걸 인정한 거야 언론이? 그렇죠. 지들 새롭게 태어났다며. 아니, 늘 근데 과거를 청산했다며. 김종인 대표도 이 말을 한 거예요. 전 대통령 저 위에서부터 쭉 다 사과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우리는 변함없이 한 덩어리입니다라고 먼저 인정을 한 거네. 그렇죠. 사고보다 난 이 점이 마음에 든다. 네. 계속 갑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의 낙인에 발목 잡혀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패했던 야당이 이번 사과를 계기로 중도 확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반발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한데 저희 당은 그 당시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고 했다. 말은 맞네. 네. 김 위원장은 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며 이건 처음이야. 야. 정경유착 언급한 사과는 이거 처음. 참신한데. 네. 근데 이재용만 안 잡혀 들어가고. 네. 자신의 소신인 경제민주화를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선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했다. 잠깐만, 이거 윤 총장 얘기 아니죠? 최순실 얘기죠.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렇네. 이거는 윤석열 총장 얘기가 아니고 최순실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 한국 최고의 그 양장점 사장이자 패션 디자이너 아니신가 이분이? 네? 예? 뭐라고요? 아니, 외국에도 인정받는 한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아니신가? 네. 네. 아무튼 근데 뭐 어쨌든 사과는 한 거니까 알겠는데 기사에 약간 반전이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구 여권의 과거사를 사과한 이후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화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과를 한다고? 아니 나는 뭔 소리야 이게? 나는 왜 이거는- 네가 사과해? 아니, 아니야. 이건 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겨냥이 아니에요. 그럼요. 민주화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 책임을 국민의 짐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 그렇네. 이걸 왜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을 했지 잠깐만. 사람들이? 아니요. 사람들이 아니고 기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며. 아니야. 네.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가 없잖아. 그렇죠. 민주화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 사과한 거잖아. 이 상황을 사과해야 되는 사람은 뭐야?
가해자잖아. 그렇죠. 주범이잖아. 네. 주범으로서 우리가 민주화 법치를 퇴행시켰다라고 얘기해야 위에 사과하고 결론이 맞는 거 아닌가? 왜 이 부분에다가만 지가 갑자기 의견을 집어넣어서 이 얘기가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 내피셜이죠 결국은. 근데 이 얘기는 본인도 안 한 얘기인데. 그렇죠. 쓰레기네 이 다중이식이. 네.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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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누군지 잠깐 볼게요. 네. 최승현 기자, 김형원 기자. 아하. 김형원 기자 그 사람이잖아요. 누구? 조국 전 장관한테. 그래서요? 왜요? 막 이렇게 해서 그 질문할 때. 그 쓰레기? 아니 이건 뭐 기레기들도 대표 선수가 있나 이것들 자격증 줘야 되겠는데. 네. 어디서 나타날 때마다 꼭 똑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저기 보너스 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딘가에서 경력금이 날아오거나. 아무튼. 다음은 이제 여당 반응도 있고 뭐 야당 반응도 있는데 여당은 뭐 잘했다 뭐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접수. 네. 그리고 야당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사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장을 지키면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진솔한 반성으로 국민들에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친이 친박 세력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국민의힘은 더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했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도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했다. 니들은 거기 속하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니들은 쩔이잖아. 거기서도 안 껴주는 애들이잖아. 쩔이. 네. 대박. 아니 근데 웃긴 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왔는데 이거를 지지 의사라고 얘기를 하시네. 얘는 내피셜이 이상해. 엊그제 태극기랑 손잡고 그러니까. 안철수랑 지금 위원회 차린 사람한테 가갖고 지지 세력이라 그러면 안철수는 없었답니다. 오늘 없었대? 네, 오늘 들어봤는데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안철수는 없었고 안철수 밑에 이태규라고 있거든요. 이태규. 네, 그 사람 잠깐 갔는데 아바타가 있었으면 있을 갔다가 거야. 나왔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대표도 아니라고 그러고 어쨌든 주호영은 엊그저께 태극기하고 같이 뭐 반문재인 세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무슨 위원회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이름 올렸어 7명 중에 빼도 박도 못해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회견장을 기자회견장에 왔다고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얘도 다중인데 정치를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행보가 완전히 다른데? 어제는 태극기 갔다가 오늘은 또 여기 왔다가. 그럼 당내에 지금 친이 친박 세력은 반발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친박 세력은 또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안 된다 이렇게 막 왜 네가 사과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당 내에서는 아마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당원이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당원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요. 당비 안 낸대? 모르겠어. 비대위원장인데 당원이 아니야? 뭐라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는 뭐 모르겠는데. 그거 어떡하네. 송작가 TV 직원인데 멤버십 가입 안 했어.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근데 뭐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왜 그런 사람이 사과를 했냐. 멤버십 가입 안 했어 봐. 송 작가님이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 우리를. 어쨌든 바로 감봉이지 뭐. 정직 2개월. 정직은 아니야. 감봉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사과를 진행하면 그렇게 대외적인 협박이 많았어요. 당 깨진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당내 반발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현역 정치인 백석이라도 지키고 있는 현역 의원들 이 무리 안에서는 친이 친박은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앞으로 정치에서 라고 있는 공감대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난 더 당내에서 자글자글 끓을 줄 알았거든. 최소 대구 출신 주호영만큼은 그렇지 난리를 쳐야죠.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저 왔어 예 하고 와갖고 인사하고 왔다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승리다고 봐져요. 승리다.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뭘 하자고 하더라도 지금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나 조원진이 들어와가서 물 흐리는 것보다는 그렇지. 그냥 김종인이라도 끌고 가는 게 낫다 우리 입장에서는 라고 하는 일종의 항복선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종인은 그래도 우리 권력을 위협하지는 않아. 그리고 근데 좀 유지도 될 수 있어. 뭐 적당히만 하면. 근데 홍준표라든지 조원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쳐대면은 일단은 우대가리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게다가 중도층이 많이 떠납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왜냐면 극렬한 태극기 그 부대랑 같이 지금 엮였기 때문에 조원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쪽이잖아요. 근데 왜 요즘 김진태는 조용해? 그 김진태는 저기 그 월북했던 사진 공개한 것 때문에 언제 국정을 끌려갈지 모르는데. 이게 또 뭐야? 아니 지가 국방 전문가인 척 지랄하다가 과거에 진짜 북한 병사랑 기념사진 찍은 거 올려가지고 그거 들통 나갖고 이 새끼 월북했네? 라는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래요? 결국 지가 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 역할 해보겠다고 이게 지난번 그래서 지금 몸살이고 있는 거야? 지난번 뭐였죠? 우리 공무원 사격 사건 그때 막 전문가인 척 떠들다가 피격 사건 공무원 죄송합니다. 영어 선택에 실수가 있었네.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그때 그렇게 존재감 높이려고 자글자글 떠들었거든.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놈이 뭐 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태경이라는데요? 하태경. 나도 무슨 말을 누구 얘기했지? 김진태. 김진태는 지금 저기 아무튼 뭐하지? 근데 그러니까 김진태가 조용하다니까. 지금 이렇게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안 되지 않았어요? 네,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과를 해도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나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그 전에 5.18 자기 사과하고 무릎 꿇고 그때 참배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5.18 특별법 제정할 때 국민의힘 다 반대했어요. 쌩 깠어요. 쌩 깠어요. 맞아. 그런데 이번에 또 뭐 그전에는 주호영이 또 태극기 집회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이러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은 지금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앞으로 뭘 믿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요. 그 국민의 지금 게시판을 가가지고 게시판을 가서 좀 들여다보세요. 왜요? 네. 시원합니까 좀? 그 동아대 욕 백과사전 그 비슷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르던 옛날 클래식한 욕들부터 진짜? 아무튼 온갖 육두 문자를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신나게 가서 쓰고 있어요. 이거 동원된 것 같은데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문제는 국민의 짐이 게시판을 안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닫아? 몰라, 간만에 게시판이 활성화되니까 좋은가 보지. 뭐 사람 많으면 좋은 거죠. 아니면은
뭐 이래? 뭐라고요?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 아닙니까? 노이즈 마케팅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영향 보여주는 사람 많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 갖고 당 외부에 있는 친이 친박 세력들하고 완전히 선을 김종인은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번 사과로 인해서. 네. 이제는 홍준표고 뭐 나머지 조원진이고 이런 애들은 못 온다. 절대 못 오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저쪽으로 가겠죠. 계속 그분들이 알아서 아니 계속 이제 마라톤 뛰는 사람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애들은 점점 더 이 지류가 온갖 그 재활용 불가 쓰레기들이 모이는 안철수 캠프하고 나름 어떻게 재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김종인 캠프 둘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오, 네. 김종인 보고 첩자라는데? 첩자라고? 응. 여기 대자 들어가 보니까 첩자래.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첩자래. 밑에도 있었지만 첩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는 아니 이 사람은 정통성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비대위원장인데 대표도 아닌데 네가 뭔데 사과를 하냐.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지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할아버지들은 혹시 아직 민주당 당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중당적인가? 그때 당 아니지 않았어요? 그냥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이 당적 관계는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안 근데 되죠. 이중 당적은 불법인데.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지금 그 볼때처럼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가갖고 게시판을 빨갛게 물들이고 계신 현상은 오히려 제가 봐서는 우리 민주정치나 진보적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나름 선명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선명한 선명이 아니에요. 일종의 지네들 색깔을 일종의 이제 쳐내긴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지. 이런 선언. 요런 선언인 거고 그 나머지 비상식적인 애들이 따로 갈 물길을 터준 거야.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합치자는 얘기가 나올지 어쩔지 몰라도 이건 두 줄이로 나눠진 거고 주호영이 여기 나타났다는 거는 우리가 엊그제 언급했던 그 의원의 7인 안에서 조만간 탈퇴하거나 나는 거기에 소속된 적이 없다.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들린 거였다는 식으로 가서 발언만 했을 뿐. 태극기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 김종인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뭔가 이제 수작지를 꾸미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럼 김종인이 여시대와 함께 하려고 하는 참신한 인재들의 영입이 이제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부터 김종인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포지션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시발점으로 보여지네요. 이 대목이. 근데 기분 나쁘네요. 기분 나빠요? 네. 왜요? 불안해. 불안하다고. 아니 뭔가를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시작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시작의 배후에는 단순히 김정인 혼자의 뇌피셜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협조자와 플랜이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가 대표 주자로 올라온다는 거지. 하지만 윤 총장은 아니라는 거. 윤 총장은 국민의 짐도 버렸다는 거. 지금 이렇게 하면 못하죠. 오히려 지금 거지. 윤석열 총장 인기가 뭐 높아질수록 야권도 아무도 지금 대권 후보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인기가 높아진다는 말도 솔직히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상 지금 사실상 아무도 안 1위 좋아하는데. 내잖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 서초동, 청담동 이쪽에서는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나 보지. 그럴 수 있죠. 네, 99만 원 세트를 나오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 99만 원 세트만 팔려도 어디야. 네, 뭐 그런 입장으로 봐지고요. 이제 앞으로 국민의 짐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안 했거든. 재보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수는 참 뭐 넉마주의도 아니고. 아니 그분은 그냥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진짜 약간 청소 백신 그러니까 백신 느낌. 그러니까 재활용 불가한 쓰레기들만 다 긁어모으고 모았어. 있다니까 지금. 다 모았어. 본인은 혼자 거기 대표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라 해야 되나? 그분 아무도 주목 안 하는데 왜 매번 언급하시는 거예요?
역할이 크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모든 거는 모든 정치에는 만류의 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해요. 아니 나는 왜 굳이 언급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역 야당 정치인 중에 돈이 제일 많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야당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의 재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네. 나 약간 수상해. 송 작가님. 왜? 안철수한테 지금 사인 보내고 있지. 돈 많다고 지금 나 컨설팅 해줄 수 있어. 안철수는 최악의 사채꾼이야. 5천 넣고 이자 때려갖고 나중에 1억 5천씩 잡아가는 사채꾼이야. 절대 안철수 돈 먹으면 안 돼요. 신체 포기각서 털고 아주 평생 동안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안철수 돈 맛은 함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이철규를 비롯해 이현주나 이런 애들이 왜 안철수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안철수 돈은 쥐약이다.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랑은 절대 손잡으면 안 되고요. 자, 윤 총장이 스카우트 될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송 작가님이 서울 때 북카페, 그러니까 안철수의 와이프가 그때 운영하는 북카페에서 야쿠르트 두 개밖에 못 얻어 먹었어. 같이 갔던 변호사는 4개 줬어. 네. 절대 개인적인 감정이 사실은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